이번에는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 건데요. 자, 꼬인 위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거는 처음 보는 단어가 되겠죠. 이 꼬인 위치라는 건 뭐냐면 공간 안에서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을 때 그때 걔네끼리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이 뭐라고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가 글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꼬인 위치에 있다. 요거 먼저 한번 볼 건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직선 M은 요 평면 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으로 직선 L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여기 점선으로 보이죠? 이 뒤쪽에 살짝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사실 요 정도 떨어져 있는 거라서 절대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둘이 평행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이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완벽하게 똑같아서 일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꼬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 얘네들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육면체에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자, 먼저 1번을 보면요. 모서리 BC와 평행한 모서리를 구해달래요. 모서리 BC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있죠. 자, 얘랑 평행한 모서리는 잘 보세요. AD 얘도 평행하고요. 자, 한 평면 위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평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평행해요. 이 파란색이랑 얘랑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평행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선분 AD, 선분 EH, 선분 FG가 선분 BC랑 평행하다라고 한 거고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이 아래쪽에서 모서리 BC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꼬인 위치는 만나면 안 돼요. 평행해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이렇게 선분 AE 이런 애들 조금 살짝 뒤에 있죠? 이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그리고 쭉 따라가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선분 BC랑 꼬인 위치에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색깔로 체크해보면 여기 있는 선분 EH 자, 얘도 절대 만나지 않고요.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쭉 따라가서 여기 있는 얘도 이렇게 4개의 선분이 선분 BC랑 꼬인 위치에 있게 됩니다. 공간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를 봤다면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직선과 평면의 평행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평행 조건은 항상 똑같습니다. 만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 평행하다라고 할 수 있고 기호는 똑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이렇게 평면이 있고 직선이 있을 때 이렇게 만나고 있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평면 안에 직선 L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행하다라는 건 그림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평행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위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우리 직선에서도 수직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선과 평면의 수직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우선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표현하는 것 중에서 방금 전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있었죠. 자, 일단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평면 P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도 있을 거고 얘도 있을 때 얘네들이랑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 여기 수직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직선 L과 평면 P도 수직으로 만난다. 직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기호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때 직선 L을 평면 P의 수선 점 H를 수선의 발이라고 할 수 있대요. 자, 우리 수선이라는 게 뭐였냐면 직선에서도 있었어요. 이렇게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자, 얘가 직선 L, 얘를 직선 M 이렇게 얘기하면 수직으로 만나는 관계일 때 직선 L의 수선은 누구냐면 얘가 되는 거예요. 자, 직선 M의 수선은 누가 돼요? 얘가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직선 L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평면 P의 수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이 점 H를
수선의 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해서 뭐라고 하냐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데요. 자, 항상 이렇게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도 봤듯이 가장 짧은 길이 있죠. 이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점 A에서 수선의 발을 딱 내립니다. 그럼 여기가 수직이 될 거고 이때 이 길이가 가장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 점 A와 평면 P 사이의 거리는 이만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항상 직육면체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면 ABCD. 자, 면 ABCD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가 수직인 모서리를 구해달래요. 자, 수직인 모서리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죠. 자,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수직인 모서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점 A와 점 A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 면 EF, GH. 자, 요렇게 점과 이 평면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면 자, 누가 돼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쭉 내려줍니다. 여기가 90도죠?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의 길이에요. 얘는 누구랑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둘이 길이가 같잖아요.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주면 4cm가 점과 이 면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위치관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공간에서 이번에는 두 평면끼리. 자, 우리 두 직선끼리 봤고 평면과 직선도 봤으니까 이제 두 평면끼리도 봐야겠죠. 두 평면의 평행도요. 똑같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돼요. 우리 만나지 않을 때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호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관계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첫 번째는 한 직선에서 만난다. 자, 직선에서 만난다는 거는 얘는 평면과 직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직선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똑같으면 완벽하게 똑같으면 일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행하는 거는 이런 느낌입니다. 자, 만나지 않을 때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평면의 위치관계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똑같습니다. 두 평면의 수직을 볼 건데 이것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평면 안에 Q라는 평면 안에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평면 P가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또 직선이 있습니다. 얘네끼리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면 직교하면요. 두 평면이 수직으로 만난다, 직교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호로도 똑같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평면 사이의 거리도 봐야겠죠. 자, 두 평면 사이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짧은 길이를 찾아줘야 되는데 언제 가장 짧아지냐면 얘네 둘이 평행하고 있을 때 짧아집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얘기할 건데 여기도 수직, 자 여기도 수직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짧은 길이가 되고 이렇게 선분 AH를 이렇게 두 평면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거에 관련된 기본 문제 풀고요. 우리 유형 익히기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